저는 여러분들이 100%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근데 이게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믿어 보십시오. 요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단계 단계 잘 아셔야 되고 또 단계 단계마다 임계점을 넘기게 집요한 실천을 하셔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만 해내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무조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3단계로 정말 핵심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간단한 거. 제가 이제 주 100시간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영감을 받고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100시간을 얘기를 했고 주 100시간 일하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았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내가 주 100시간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아예 평소에 못 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좋은 영감을 얻는 반면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저한테 정말 심한 욕들을 많이 하셨어요. 노예냐? 이 새끼 자본주의의 쓰레기다.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라 그런다. 뭐 악덕업자다. 뭐 저보고 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일단은 썸네일만 보고 욕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영상을 이해 못 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주 100시간은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주 100시간은 안 하셔도 되고 주 80시간만 하셔도 되시고 주 60시간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했던 것보다 뭔가를 더 도전하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주 100시간에는 적절한 휴식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만 100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욕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냐면은 주 40시간 일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시간을 넘게 했을 때 뭔가를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사회 부조리를 너무 많이 직면하셔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주 100시간이라는 게 일을 100시간 해야 되면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사업을 일으키시려면은 사장님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자영업자도 아니고 월급쟁인데 그냥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일을 했는데 추가 수당도 제대로 안 준다. 그러면 그걸 되게 열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나머지 60시간은 그 회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직을 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어떤 분들은 영감을 받고 어떤 분들은 욕을 했습니다. 이게 바뀌냐 안 바뀌느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바뀐 사례를 볼까요? 주식 투자가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계좌 숫자가 뭐 말도 안 되게 늘어났죠. 왜 그럴까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례를 계속 유튜브나 매체에서 접하니까 저런 길이 있었네? 라고 나는 몰랐는데 나는 안 했는데 진짜 벌 수 있나 보네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착각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 주식 투자라는 거를 여러분이 누군가 해서 거기서 뭔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사실, 누군가 한 거를 봤어요? 그럼 거기서 배워야 되는 사실은 부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아는구나. 이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산 분배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제가 좀 두 번째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은 다 빼먹고 과정을 잘못 이해해서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어쨌든 몰랐던 분들도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강연을 아예 안 하는데 제가 4, 5년 전, 3, 4년 전에 강연을 많이 할 때 지방 강연은 제가 웬만하면은 너무 하루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갔고 특히 KTX가 안 가는 곳이면은 저는 안 갔어요. 왜냐면 차를 제가 몰지 않기 때문에 KTX가 안 가는 곳은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강연을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지방 강연을 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지방대에서 강연이 요청이 왔을 때.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어떤 뭐라 그럴까 도전적인 얘기, 뭔가 이런 좀 빡센 얘기 이런 거를 아예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강연료가 낮아도 거기는 거의 다 갔습니다. 웬만하면 다 갔어요. 여러 번 간 곳도 있고.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한 대학에 갔었을 때는 교양 수업에 제가 가서 하나 특강을 하는 거였는데 과장 없이 정말로 200명이 수업을 들으면은 반이 자고 있고 그러면 100명이 자고 있고 70명은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로 시작하자마자 저는 열이 받아요. 그냥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된 환경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별의별 강연, 저는 막 이수역에서 손이 얼어가면서도 강연을 해봤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들어가자마자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자고 싶은 사람 다 자라고. 근데 게임하고 싶은 사람 게임하고 나갈 사람 나가라고. 내가 여기에 담당자분한테 담당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 출석 체크한 사람들은 다 그냥 패스페일이었거든요. 강연이 페일에 안 되게 영향을 안 가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내 얘기 진짜 딱 1시간만 집중해서 들어보라고. 그러면 아저씨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좀 확신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막 진짜 욕도 엄청 해가면서 막 웃기면서 겨우겨우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박수 소리가 나와요. 박수 소리가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 담당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박수 친 거 처음 봤다.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막. 그래서 한 번 더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래 놓고 그 대학교에서 며칠 있다가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아직도 그 대학교 앞에 있는 한솥도시락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거 메일 찾아보면 실제로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사연 영상으로도 찍어드렸을 텐데 뭐였냐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 이런 메일은 자주 와요. 박사님, 저는 처음으로 하루에 공부를 5시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 아닌데 박사님 얘기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5시간 했습니다. 메일에 근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저는 공부는 2시간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실화예요. 나 이 얘기하면 스스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이메일이 와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박사님 얘기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고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겁니다. 언제 뭐 그날 몇 번 오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뭐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이메일을 계속 막 이렇게 막 보내다가 안 왔어요. 그게 좀 의지가 여러분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속 싸움이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이 아닌데 5시간 공부를 처음 해본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좀 명문대 가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유학 가려는 얘기, 박사 받으려는 얘기, 막 또 심지어 창업하려는 얘기부터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균관대만 해도 서울대 연고대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은 유학에 대한 관심이에요. 유학을 많이 간 선배가 일단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거기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저는 그래서 그 길을 만들려고 주변에 그런 선배가 아예 없어갖고 교수들을 찾아다니고 다른 대학교 교수까지 만났었어요. 어떻게든 그 길을 알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길, 저 길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0번? 당연히 필요하겠죠. 힘이 들 때.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팩트를 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주식 투자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업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단을 넘어서 여러분이 상장회사를 만들면은 수천억도 수백억도 벌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럼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안 할까요? 그 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식 투자 왜 많이 할까요? 쉬워서 그렇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내가 누르면 되고 심지어 신용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많이 아셔야 돼요. 어려운 길을.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솔직히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바뀌어야 되고 누군가는 리더가 되고 누군가는 또 총대 메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불특정 다수를 많이 대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거를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까 이제 주식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의 긍정적 작용은 여러분이 몰랐던 길을 많이 알려줍니다. 근데 거기 거대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에서 50억 됐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 많죠. 저희도 그런 분들, 책 쓰신 분들 인터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노력도 많이 했는데 노력 이상으로 뭐가 이렇게 섞여 있냐면은 운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너무 위험한 건데 이걸 절대적으로 구분해서 사고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도 자기는 노력했다고 말하세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나온 부자 얘기의 여러분 80%는 자산 분배의 승리입니다. 주식만 자산 분배가 아니라 그 부 전체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그게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던 분들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부동산의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리스크 감수도 있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시장의 경제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이 배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그거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으로 50억 만들어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엄청 변동성이 큰 자산도 등장했죠. 그래서 1억으로 50억 만든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응?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100% 노력이라고 주장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50억으로 또 뭘 하시면 되죠? 또 50배를 만드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50배를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2,500억 만들고 금방 1조 만드시면 됩니다. 5년 만에 50배 되셨다면서요. 그러면 10년이면 1조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심지어 2배를 내가 뭘로 유동성이 큰 데서 베팅을 성공했는데 한 번 더 해서 요즘에는 100억, 1000억도 가끔가다 존재하고 글로벌로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는 가능성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운에다가 내 노력을 한다? 운에 내 노력을 한다? 그런 거는 여러분 없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망해야 돼요. 안티프레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군데군데 일을 각오를 하고 10배를 상단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여러분 누구와 친구라고요? 시간과 친구입니다. 시간에 초조해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뷰수 안 생각하고 신박사 팀은 여러분 광고도 아예 없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까 1단계 저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다음에 그 욕을 먹기 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인신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뭐 이 새끼 새치 많은 새끼, 새치만 전문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게 앞에 1단계 내 유일한 길인데 이거에다 왜 너가 초를 치냐? 왜 이거 안 된다 그러냐? 재수없게.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10만 명이 봐도 100명밖에 안 바뀐다니까요. 1000명밖에 안 바뀌고 그 1000명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10,000명, 영감을 얻으신 10,000명. 그 다음에 50,000명.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는데.
주 100시간에 저는 주 100시간 관련해서 또 성공했다는 거 요번 달에만 저는 또 그 숙면의 모든 걸 읽고 주 100시간에서 바로 조정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수면 시간이 너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딴 일도 해야 되니까 주 80시간이 적정 시간인 것 같다. 앨런 머스크나 박진영은 주 100시간을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저는 수면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초생산성 때문에 80시간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틀린 거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수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해서 주 80시간, 주 60시간에서 성공했습니다라는 메일을 지난 1월 달에만 해도 4-5개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바뀐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런 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인데 그 영상으로 계기를 얻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통제 가능한 거 1, 2단계 합쳐서 통제 가능한 거에만 계속 집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집요하게 그걸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근데 공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양 공부라는 거는 적용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주제와 교양이 연결됐을 때 이게 교양은 여러분 걸음이거든요. 이게 확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천이 안 돼도 좋은 지식들, 사회과학 지식들, 어떤 경제적 지식들은 계속 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부분은 실천을 하시면 좋죠. 그럼 또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 뜬금포죠. 애니메이션 전공자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있습니다. 강과장. 그래서 어제 강과장이랑 어제 우리 유선이랑 30분 통화하고 어제 강과장이랑 또 30분 통화했습니다. 30분 통화하면서 전 강과장이랑 애니메이션 얘기는 만날 때마다 하거든요. 어저께는 되게 진지하게 30분 동안 애니메이션을 내가 라바 정도로 하려면은 최소 병력이 얼마고 뭐가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 자본이 얼마고 이런 걸 쫙 얘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서 강 과장한테 딱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제작 측면에서 이게 공통 분모가 안 되기 때니까 너무 불리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왜 사람이 2명이나 필요한 거 이런 거 들으면서 쫙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애니메이션 전문가 만나서 또 얘기를 쫙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진입 정도를 2024년 정도로 봤었는데 이거는 자본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아까 뭐예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상단을 열기 위해서. 수출이 되니까. 근데 상단이 여는 조건은 뭐죠? 여러분 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몇십억을 각오를 해야 되더라고요. 몇십억. 3D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뽀로로랑 라바의 차이도 좀 배우고 이런 걸 차분히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 컨텐츠 트랩은 무엇일까? 이거를 고 작가님이랑 또 1시간 얘기를 합니다. 집요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 비즈니스 이거를 붙일 생각을 계속 고도화합니다. 계속 고도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운 거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 1단계랑 연결해서 실천법에 대해서 하나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주 100시간에 대해서 알거나 뭔가를 알았어요. 뭔가 내가 몰랐던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쿵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주 100시간 뭔가 하려고 딱 앉죠? 죽어도 못해요. 온몸이 그러니까 죽어도 100%는 아니고 1%는 운이 좋아서 딱 바로 고속도로 탈 거예요. KTX 타고 쭉 갈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80%는 온몸이 뒤틀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아요. 일주일 동안 100시간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앉아 있어 보세요. 너무 몸이 비틀리면 앉아서 유튜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앉는 시간부터 확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독서, 빡독 같은 거를 해서 한 권 읽어본다? 한 권 읽어보세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고 막 디스크 오고 막 그럴 거예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이거를 좀 토할 때까지 몇 번 해보세요. 몇 번만이라고 해서 계속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2-3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까지가 맥스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달리기를 늘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숨이 찰 때까지 뜁니다. 그러면서 멈춥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저를 나는 못 뛰어 하고 단정 짓지 않고 20m라도 숨이 차면 뛰어봅니다. 그 다음에 가끔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몸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높여갑니다. 앉았다 일었다 몇 번 하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 아플 때까지 해보세요. 그럼 이제 알이 한번 100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메타인지를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공부,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독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떻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쭉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뭐예요? 쿵! 한 번 한 다음에 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가 안 되니까 100일을 뭔가를 해도 되게 낮은 레벨로 해서 임계점이 절대 못 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내가 모르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덜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 공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몇 년 잡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1, 2년은 잡아야 돼요. 최소 6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단식으로 탁탁 퀀텀 점프합니다. 핵심 단어 3,000개 외우고 나면 어때요? 갑자기 이제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다고 그럼 끝났나요? 문법을 공부하고 관용어구도 알아야 되고 맥락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또 그 6개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돼요. 이걸 이거 길게, 생각보다 긴데 그거를 길게 못 가져가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해야 되는데 3일, 5일을 연속으로도 못해요. 알아도 이 꾸준히 간 건 알았어요. 근데 3일, 5일을 연속으로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독립 서비스, 영독단 베타 서비스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인증 올리다가 5일차 하다가 안 올려요. 그럼 제가 따로 개인톡을 보냅니다. 졸꾸만이 답입니다. 왜 안 올리시나요? 아이고 걸렸네요. 이럽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졸꾸 하려고 으쌰으쌰해서 했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은, 꾸준히 하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고, 저는 그걸 심지어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꾸준히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초능력을 갖게 됐으니까 세상에 자신감이 아니라 미친 자신감을 갖고 사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 꾸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했고, 그래서 명문대를 못 갔기 때문에 격차가 거기서 조금 벌어지는 건데, 그럼 그걸로 평생 가냐? 아니라니까요. 격차는 언제든지 좁힐 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핵심만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어제 자다가, 솔직히 자다가, 이거는 여러분 1월, 제가 구정 영상이잖아요. 1월 1일에 구정에 올리는 영상인데 이날 찍어서 이날 올리는 영상이에요. 어제 자다가 이 얘기 해드려야겠다. 솔직히 어제 밤에 찍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와서 찍어야 되니까 못 찍은 건데, 바로 오늘 애랑 놀아주는 거 약속 다 하고, 오전 제가 집에서 해야 될 거 하고, 일하고 마무리하고 와서 바로 찍는 겁니다. 이제 실천하는 거죠. 예? 보세요. 저는 여러분 계속 뭔가 실천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다음에 그냥 유튜브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주제가 좀 스펙트럼이 넓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위 20%의 주제는 그냥 돈 벌었다인데 운이 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운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거, 부동산 시장 같은 거. 리스크 감수는 좋지만 내가 의지만큼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은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진짜로 나중에 제가 자본이 한 1조 정도 넘어갔을 때는 진짜 이거는 베스트 팀을 꾸려서, 정말로 이거는 이제 제 돈으로만은 안 돼요. 이거는 뭐 국가 지원금도 받아야 되고 펀드도 받아야 되고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제가 삼성이나 어디 뭐 하이닉스는 안 되겠구나. 삼성에 다시 들어가거나, 뭐 안 되면은 뭐 어떤 뭐 중견기업이랑 콜라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몇 번 말했는데 반사양 디스플레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 반사양 디스플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 스마트폰은 자발광이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거든요, 다이오드가. 근데 반사형은 빛을 못 내고 외광, 햇빛, 불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불을 켜고. 책에서 근데 핸드폰처럼 다이오드가 있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닌데 글이 보이는 이유는 외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광으로만 보이는 거. 킨들 같은 게 그냥 예를 들어 깜깜하지 않을 때는 반사양 디스플레이, 이잉크로. 그다음에 껌껌할 때는 그 안에서 이제 불이 켜지는 겁니다. 이 반사양 디스플레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아시는 친한 분의 그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저도 이제 만나본 대표님인데 이분도 나중에 인터뷰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원천 특허를 갖고 계시고, 제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PA에서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이제 LCD는 끝났고 국내에서는 이제 OLED 남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반사양 가보면 좋지 않나. 반사양 이게 스마트폰에는 쓰지 못하지만 간판으로 짱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월드컵 할 때 밖에서 이거 그 큰 대형 스크린들 있잖아요. 이게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는 외광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세게 틀어야 돼요. 그거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반사양은 외광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면서 전기료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전기료 100분의 1로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단순히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큼직큼직한 데는 이걸 다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뉴욕 스퀘어도 그거 다 이렇게 어디 스퀘어라는 데는 다 뭐 바르셀로나 광장 이런 데 어디 광장이랑 뭐 조금만 유명한 데는 뭐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도 다 유명한 데는 다 무료, 뭐 공항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다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로 수익을 내게 해준 다음에 광고는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처럼 될 수 있고 구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산성이 좀 어렵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룰 거 다 이루고 제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뭔가 또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면은 언젠간 다시 한번 하드웨어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면은 그거는 또 일자리 창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정말 이렇게 떠받들듯이 가야 되겠지만, 떠받드는 정도가 아니라 감아 태워서 그다음에 진짜 업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글로벌로 한국을 베이스 캠프로 글로벌로 뭘 팔겠다는 분들. 컨텐츠를 팔고 유통을 잘 알아서 무역을 하시고 반도체를 파시고 자동차를 파시고 그다음에 어떤 뭐 제품들을 만드셔 글로벌로 파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무등태워야 됩니다. 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실 분들이거든요. 고용 창출은 한국에서 하시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이분들은 다 제가 맨날 모셔야 되고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고, 싹수가 있는 분들은 초기 자금도 투자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정말 바뀌고 싶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 얘기는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반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욕 먹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 많이 하지 마시고 쟤도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이 더 잘 될 수 있게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게 만들고 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